함수. 먼저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어떤 부드럽고 완만한 함수가 있어요. 이게 y는 fx. 부드럽고 완만한 함수가 있으면 여기 값에서 여기가 a예요. 여기 값까지가 있죠. a하고 b 요 점, 두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요 기울기를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하고, 그러면 x의 증가량은 x값의 차니까 그죠? b-a의 fb-fa 이렇게 그걸 기울기라고 해요. 알았죠? a하고 b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데 이 기울기를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용어입니다.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이게 변화하는 비율인데 평균적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 타고 가는데 평균 속 4시간 걸렸어. 400km인데 그 평균적으로 100km 걸린 셈이죠. 1시간에 100km. 그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근데 우리 아빠가 뭐 대구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차가 막 280만 개 달리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그 순간적인 속도가 280인 거죠? 그죠? 자동차에 계기판이 한 300 얼마 있잖아요? 거기가 넘어갈 때도 달랑달랑 될 때까지 넘어가나요? 만약에 280인데 한 500으로 달렸어. 차가. 그럼 이게 여기 뚝 넘어가냐? 안 넘어갑니다. 자, 요걸 이제 평균적인 기울 값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자, 요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붙여요.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를 붙이죠. 여기. 그래서 밑에 있는 분모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때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아빠 차의 속도가 200이다. 그러면 그 순간의 변화량이 20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소라고 부릅니다. 작은 부분을 나눴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라이프니츠가 뭐라고 쓰냐면 요거를 dx,d 이렇게 썼어요. 이게 디퍼렌셜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dx, dy라고 썼습니다. dx, dy 이렇게 생긴 기호를 dx, dy라고 써요. 그리고 라그랑주라는 수학자는 함수로 접근하면서 f' 이렇게 써요. f' 이렇게. 이건 라그랑주식 표현이고 이건 라이프니츠식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리미트를 붙이죠? 그러면 리미트 b가 a로 갈 때가 되겠죠? 얘가 0으로 가는 거니까 b가 a로 가야 0으로 가죠. 분모가 b-a분의 fb-fa 이렇게 돼요. 지금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에 리미트를 붙인 거 아주 작게 좁혀보면은 얘가 순간 변화율이 되는데 이거를 라그랑주가 f' f'a라고 한다. 이거 올라가는 건 다 프라임입니다. 알겠죠? f'a라고 하고 요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b가 점점점 a에 다가가잖아요. 여기가 a였는데 b가 a에 점점 다가가니까 b랑 a랑 거의 근접해요. 그럼 요게 멀리서 보면 한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거진다. 그래서 요거를 접선의 기울기라는 용어도 쓰죠. 접선의 기울기. 용어가 계속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어떤 수학자가, 대단한 수학자가 말을 해버리면 그냥 쓰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고, 네, 순간 변화율이기도 하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b-a라고 하는 것을 변화량이잖아요. 유럽에서는 변화량을 델타 x를 썼어요. 델타 x. 그래서 얘를 바꿔 쓰면은 델타 x분의
F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도 요걸 극한을 붙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적에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거는 F 다시 A예요. 얘는 그냥 딱히 용어가 없어요. 그냥 기울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요거 기울기죠. 요것도 기울기입니다. 두 개. 요건 이제 고2 때 배운 거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기울기라는 것만 알면 돼요. 거기다가 극한을 붙인 게 있어요. 그거를 F-A라고 하고 요것도 F-A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F-A라고 하고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를 원론적인 의미에서 dx, dy를 안 합니다. 알겠죠? 요거 위주로 접근을 해요. 요거는 뒤에 가면 나와요. 뒤에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할 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은 기호인데 요거를 먼저 배웁니다. 요거를.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을 함수로 접근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그려져서 배우는 거니까 전부 다 요걸 위주로 쓰고 요건 라그랑주식 표현이에요. 요거는 라이프니츠 표현입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미분을 알고 있었어요. 뉴턴식 표현은 뉴턴은 천체의 행성 간의 거리 이동 경로를 찾다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진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뉴턴도 찾았지만 요 사람하고 요 사람 거를 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다 찾아가요. 근데 이렇게 쓸 때는 얘가 부드럽고 완만한 함수일 때 씁니다. 알겠죠? 부드럽고 완만한 함수. 언제든지 이렇게 곡선이 있어서 접선의 길이를 어디서나 그을 수 있을 때만 써요.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스무드 펑션이라고 합니다. 다 연속이고 다 미분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게 시험에 나오죠. 이제 주로 저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데 저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다음 요 순간 변화율에서 순간이란 말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말이 쓰면 다 순간 변화율 뜻입니다. 알았죠? 평균 변화율은 그냥 평균 변화율 용어가 나오고 순간 변화율은 변화율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진사가 이런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 이렇게 가요. 이 사진으로 찰칵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멈췄죠? 이게 멈춰 있는 거지만 우린 이걸 딱 보면 이 새가 날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죠. 맞죠? 여기 당연히 멈춰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게 멈춰 있으면 새가 가만히 있네 이라고 생각하는 바보고 있어. 얘가 이게 날아가는 중이라고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요 바로 앞장, 요 바로 뒷장의 상황을 누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요. 알았죠? 그래서 멈춰 있지만 요 앞하고 뒤의 상황을 따져줍니다. 그래서 요걸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 CCTV가 흐리면 조금 보정해가지고 선명하게 조절하잖아요. 그 CCTV 앞뒤 상황을 따져가지고 조절해줍니다. 네, 그때도 써요. 알았죠? 우리 CCTV의 화소를 막 좋게 해줄 때도 요 미분의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순간 변화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요 앞상황하고 뒷상황 우리는 바로 추적한단 말이죠. 우리 머릿속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앞상황하고 뒷상황을 따져서 요 바로 뒤 상황 때문에 요걸 순간 아주 찰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렇게 용어를 쓰지만 대학교에서는 미소 어쩌고저쩌고 해요. 알았죠? 아주 작은 조각을 나눴을 때라는 뜻이에요. 자, 요게 평균 변화하고 순간 변화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부드럽고 완만한 함수만 가져갑니다. 부드럽고 완만하지 않은 게 뒤에 가면서 나와요. 좀 난이도가 높아져서 그게 나오는데 그거는 요걸 끝내고 나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이렇게 돼요. 요거 네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있잖아요. 얘 원래 교과서에는 델타 x로 나오는데 어떤 책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요것이 f-a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옛날에 일본 애들이 모든 수학책을 전 세계 수학책을 다 번역을 하면서 델타가 발음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나 편한 기호로 바꿨어요. 그걸 다 H로 바꿨어요. 알겠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해서 H를 씁니다. 알겠죠? 델타 X 쓰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냥 H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말이죠. 많은 책이 이렇게 써요. 두 개가 혼용하면 처음에 이게 나오는데 나중에 다 읽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 작품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작품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전 세계 다 이제 통용해서 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거는 뭐가 나오느냐? 부드럽고 완만한 함수에서 요걸 가지고 내는 첫 번째 문제가 요거 하나 적었죠?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기울기예요. 얘를 외워야 되는 거죠. F'가 뭔지를 외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다음에는 두 번째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런 문제 여기다 적자. 문제 시험 문제에 요렇게 나와요. 그림을 주고 이게 가장 쉬운 문제죠. 요렇게 생긴 함수를 줍니다. 여기가 A예요. 여기다 할까?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B입니다. 요렇게 주어진 함수가 fx인데 첫 번째 f-a라고 하는 거하고 b-a분의 fb-fa하고의 크기를 비교하라 이렇게 나와요. 어디가 더 크냐? 그러면 얘는 기울기였죠? 좀 전에 기울기니까 a하고 b 사이의 기울기니까 얘가 요렇게 생겼어요. 맞죠? 다음에 f-a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더 크죠? 다음에 b-a하고 fb-fa 이렇게 생긴 거하고 f-b하고를 따지면 f-b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럼 얘가 더 작죠? 그럼 만약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는 무슨 함수냐면 위로 볼록한 함수입니다. 위로 볼록한 함수.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죠? 다음에는 두 번째 A분의 FA하고 B분의 FB하고의 크기를 비교해봐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가 X좌표고 여기가 Y좌표가 주어지면 이거는 기울기인데 여기에 빼기 0하고 F0을 넣으면 원점하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FA는 요 직선의 기울기고 B분의 FB는 요 직선의 기울기죠. 어디가 크냐? 그러면 얘가 더 크겠죠. 그죠? 그림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이거는 증가함수일 때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감소는 또 얘기가 달라지고 자, 요렇게 해서 요 관계를 묻는 게 나와요. 요게 가장 쉽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요 그래프가 X축의 왼쪽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지는 거. 만약에 여기가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 감소되니까 이거는 상황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거하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보다 요 위로 올라갔으면 작아지는 거죠. 왼쪽에서는 그죠? 여기서하고는 달라 그죠? 여기서는 약간 더 누우면 이게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왼쪽 음수니까 요 기울기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왼쪽으로 주어진 음수 쪽에 주는 그림이 있고 감소를 주는 그림이 있고 증가를 주는 그림이 있고 이렇게 해결이 돼요.
때 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하고 평균 변화, 그냥 기울기라는 개념하고에 관한 요거는 기울기죠. 이것도 서비스 문제에 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걸 쓴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나오는데 이게 가장 쉬워요. 이렇게 주어지는 거. 자, 다음에는 두 개 했죠. 하나를 더 하죠. 요건 그냥 기울기고, 이건 접선의 기울기하고 기울기를 따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에 주어지기를 이렇게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되냐. F 2분의 A 더하기 B하고, 미분에서는 이렇게 함수적인 표현을 줘요. 이게 어디가 크냐 작냐, 기울기 크냐 작냐를 요구하고 2분의 FA 더하기 FB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무슨 그래프죠? 만약에 이렇게 물었어. 이건 뭘 뜻하는 그래프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건 미분이 없죠, 현재. 요거는 요런 형태를 묻는 그래프입니다. 요것도 가끔 나옵니다, 요 많이. 원래는 이게 고1 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미적분에서 많이 나와요. 요건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럼 여기가 함수값 FA, 여기가 함수값 FB죠. 다음에 요거의 정 가운데 있는 값이 2분의 A 더하기 B죠. 그럼 요렇게 올라간 함수값이 여기죠. 여기가 F 2분의 A 더하기 B. 다음에 요 값하고 요 값의 정 가운데가 여기죠. 여기가 2분의 FA 더하기 FB예요. 요 값보다 요 값이 더 크죠? 그럴 때의 그림은 아래로 볼록해요. 그러면 얘를 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위로 볼록한 그림을 고르라는 뜻이죠. 만약에 좀 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 중에 이렇게 생긴 그림 있죠? 이게 위로 볼록하죠? 만약에 이게 성립하냐? 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요구하는데, 요거를 아래로, 요게 성립하면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많이 나올 용어입니다. 요철이라고 불러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걸 요철이라고 부르는데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주 잘 나와요. 이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알아야 요렇게 생겨서 요 그래프가 위에 있는지 요거보다 아래에 있는지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수학에서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자주 줍니다. 이게 자주 나와요. 알았죠?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요거는 위로 볼록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고 이런 걸로 증가감소도 요구할 수 있는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나타내는 표현이 꽤 많습니다. 이게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올 때마다 하나씩 알아둬야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에요. 됐죠?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한 게 F'가 뭐냐 그 설명을 한 거죠. 자, 다음에는 두 번째. 미분 가능하면은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설명은 이렇게 돼요. 미분이 된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F-A가 있다는 얘기예요. F-A는 뭐 어떻게 생겼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x-a분의 f의 x-fa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a가 있으면 a에서의 접선 여기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도 리미트는 극한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 극한값, 그죠? 접선의 기울기 값. 왼쪽으로 간 극한값 같아야 됩니다. 요거를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가 같다. 우극한, 자극한도 같아야 돼요. 저게 있다는 거죠. 자,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의 x 마이너스 f의 a가 0이 되면 연속 아니에요? 리미트 fx가 fa건 연속이죠. 우리가 연속이 되려면 리미트 fx의 값이 fa가 성립하면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립하면. 그러면 이것이 0이 돼야 그죠? 그래야지 리미트 fx가 f가 되니까 연속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x-a분의 fx-fa가 되죠. 거기에다가 x-a를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곱하면 저게 되죠. 근데 미분이 된다면 얘가 있다는 거잖아요. 얘가 있어요. 요게 f-a예요. 근데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럼 결과가 0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분이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함수는 연속이 돼야 된다. 미분이 된다는 거는 연속이고 미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이 된다는 건 연속이 돼. 연속이 된다는 건 미분이 꼭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는 이렇습니다. 어떤 함수가 뾰족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뾰족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좌미분계수, 여기죠? 이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고,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음수죠? 그러면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유는 있는데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가 다르면 미분할 수가 없죠.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꼭 다 미분 가능한 건 아니에요. 요거는 요 쓰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다가 따로 또 보충 설명합니다. 우리가 F가 있는데 F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F가 이렇게 돼서 뾰족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가 X가 1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곱해가지고 이것이 미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여기에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하고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F-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곱해가지고 이게 미분이 되려면 2하고 마이너스 1 값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요 곱한 함수가 미분이 가야 돼요. 근데 0 돼버리니까. 알겠죠?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연속도 아니야. 요거 자체가 여기가 미분이 없어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다가는 여기가 x는 1이에요.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되려면 요 식에다가 곱하기 x 빼기 1이 있으면 이때 연속이 됩니다. 하나를 곱하면 여기 끊어진 함수가 이어져요. 근데 미분이 되려면 또 한 번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x-1을 곱해야지 미분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연속 함수인데 미분이 안 돼. 그러면 x 빼기 하나만 곱해져 있으면 그 함수는 곱해진 함수는 미분이 되는데 이게 아예 끊어져서 이게 불연속이야. 그러면 요 x 빼기를 곱하면 연속이 되고 한 번 더 곱하면 두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곱해진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따 나중에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냥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차분히 고백 미분하면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 알아두라 이거죠. 미분 가능한 연속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어졌는데 미분이 안 되는 거면 x 빼기 1만 곱해주면 되고 요 인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불연속이었다면 제곱이 곱해져야 된다 이거죠. 알았죠? 우리가 연속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운 건데 한 번 더 곱하면 미분 가능이 된다 이거죠. 미분 가능을 부를 때는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설명이에요. 미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자, 그럼 첫 번째는 도함수의 정의에 해당되는 걸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다. 알겠죠? 자, 요거 미분 안 되고 요거 미분 안 됩니다. 우미분계수하고 장분계수가 다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이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이야. 그러니까 뾰족점 있을 때는 미분이 안 돼요. 뾰족점 있을 때는. 이거는 애초에 미분이 안 되는 거죠? 끊어져 있으면 애초에 미분이 안 돼. 근데 가끔 미분이 되게 하고 싶을 때 아니야? 그러면 뭔가 곱해줘야 되잖아. 곱할 때는 이렇게 곱해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곱한 함수가 미분이 돼요. 그걸로 이제 문제를 만든단 말이죠. 자, 다음에는 세 번째 설명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죠. 세 번째는 미리 설명하죠.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mean value theorem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좀 전에 어떤 함수가 있어요. A서부터 B까지의 값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거를 요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평균, 그냥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요 안에 범위 안에 요거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F-C가 존재해요. 요것이. 얘가 B-A분의 FB-FA 이렇게 되는. 요거는 기울기인데 요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안에 하나 이상 존재하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두 개 있네, 그죠? 한 개 이상 존재해요. 요 C가. 이거를 평균값 정리라고 합니다. 평균값 정리, mean value theorem이라고 보고 아주 중요합니다. 알았죠? 평균값 정리. 우리가 뭐뭐 정리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차이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가 롤의 정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 이름이야. 이게 롤이야. 롤의 정리가 있고 세 번째는 평균값 정리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정리는 세 가지밖에 안 나와. 그 중에 평균값 정리가 아주 대빵이죠. 롤의 정리는 요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아주 대빵입니다.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만약에 스칼이나 이럴 때 가기 위해서 수리논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가 교과서인데 그 공식을 간단히 외워줍니다. 쓰라고 나와. 알았죠? 학교에서는 쓸 일은 없겠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 자, 그래서 설명할 거 뭐냐면 이거죠. 여기 2차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어서 기울기는 요거죠. 요거랑 기울기가 같은, 요건 2차입니다. 같은, 기울기 같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의 x좌표는 얘하고 얘의 중점이겠죠? 2차에서 3차는 그렇게 안 됩니다. 3차는 그렇게 안 되는데 2차는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 중점은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요거랑 요것이 같은 여기를 찾아라 그러면 요거 여기 중점 찾으시면 돼. 예. 이거 뭐 자명하죠? 2차가 있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좌우대칭이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의 중간 아니야. 그러니까 따로 유도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평균값 정리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됐죠? 다음 네 번째가 있습니다. 시계는 대칭식이라는 거하고 교대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식이하고 교대식이 있는데 지금 그냥 통합돼서 그냥 다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대칭식은 x하고 y를 바꿨을 때도 동일한 식, 이걸 대칭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x 더하기 y. 그럼 여기 xy 바꾸면 y 더하기 x죠. 똑같잖아, 그죠? 요렇게 생긴 요런 모양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교대식은 x하고 y를 바꿨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식을 교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y하고 이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y 빼기 x 안 같죠? 마이너스를 해야 같죠? 이렇게 생긴 건 교대식. 대칭식, 교대식은 지금 막 통합돼 있어요, 그죠? 통합돼 있어가지고 요 대칭식하고 교대식. 예를 들어서 고1 때 배운 것 중에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 그죠? 이거를 인수분할 때 배우잖아요. 이게 대칭식이야. x, y 바꾸면 똑같잖아, 그죠? x, y 자리 바꾸나 y 대신에 z나 z 대신에 x나 똑같잖아. 이렇게 생긴 교대식이에요. 이걸 전개하면은 이건 그래도 고1 때 많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마이너스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는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개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xy, yz, xy, yz, zx에다가 마이너스 xyz예요. 전개하면 이걸 인수분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인수분해하는 식이 이거라는 건 실력관수라고 합니다. 쉽게 안 돼요. 이걸 전개하는 건 쉬워요. 거꾸로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대칭식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XY를 식에 바꿔보고 이게 바꿔도 되는 식은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바꿔도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좀 이따가 이 설명을 해드려요. 자, 우리 책으로 먼저 갈까요? 여기까지 적고 여기 책으로 갑니다. 자, 90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오른쪽에 써 있어요. 쉬운 유형 반복 계산 문제로 패스해도 좋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찾아주는 거라 별로 어렵지 않은데 거기 유형 2에 보면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미분계수의 정의. 그거를 쓰세요.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뒤에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연속할 때도 이걸 좀 써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92페이지 58번이 6월 고3 모평에 나왔는데 요게 꽤 잘 나옵니다. 58번을 지금 풀어주세요.
미분이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곱해져 있는 함수의 미분은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두고 미분.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두고 미분이에요.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미분에 덧셈 뺄셈 했죠? 곱셈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거는 미적분에서 배우지만 지금 그냥 하겠습니다. 나누기에 대한 미분도 있어요. 나누기에 대한 미분은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문제를 보니까 있어 문제에 또 아유 해야 됩니다. 알았죠? 아니면 좀 돌아가니까 원래 미분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 다 돼요. 그래서 덧셈 뺄셈은 각각 미분하면 돼. 곱셈은 바로 안 돼요. 미분 그대로 미분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건 엄청 어렵지 않아, 그지? 얘를 미분한 게 이거야. 이걸 내가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게 이제 연습해야지 되는 거예요. 요거 합니다. 나누기에 대한 미분은 다음처럼 됩니다. 이것도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면 돼요. 분모의 제곱에 요거 앞 위에 거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마 요거 그대로 두고 분모 미분하죠. 미그 마 금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곱의 미분은 미그 금이 나누기의 미분은 분모의 제곱에 미그마 금입니다. 마이너스가 있어요. 같이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곱의 미분 잘 외워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곱의 미분 잘 외워야 돼요. 저기 중국 기림성 가잖아? 그럼 거기 배달을 아저씨가 이렇게 이거 걔네들도 이렇게 미고 그거 이러고 다녀. 안 믿는군요. 한번 기림성 가봐라. 깜짝 놀란다. 내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자, 됐죠? 이렇게 외워야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다섯 번째가 이거는요.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가 있고 없는 교과서가 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F가로 GX 요거를 미분할 때는 F 다시 GX를 한 후에 안에 거를 속미분해 줍니다. G 다시 X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함수의 공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여기다 넣어서 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 넣어서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자주 나와. 그러니까 전부 다 습관적으로 이걸 외워서 합니다. 알았죠? 덧셈 뺄셈의 미분은 각각 해주면 돼. 곱의 미분 미그금 있어야 돼. 나누기의 미분은 알아주세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모의 제곱에 미그마금입니다. 미분 그대로 미분. 네, 마이너스가 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은 F가로 GX는 F 다시 GX 곱하기 G 다시 X인데 문제는 요 속미분이 관호의 개수만큼 해줍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가로의 개수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연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는 게 이거 어딨지? 공식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어딨지? 미분 외우는 공식 어딨냐? 자, 그게 어디냐면 먼저 97페이지에 89번 가죠?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뭐라고 되냐면 이게 도함수의 0인데 곱하기의 미분이 이렇게 돼. 미그금이라는 걸 보여라. 그 말이에요. 네모놓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음에 90번 xn승을 미분하면 nxn-1이 되는 거를 그 네모놓게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미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미분하는 공식은 이 미분에 대한 걸 앞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보시냐면은 89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까요? 거기 미분하는 이 공식이 유도돼 있어요. 이렇게 미분하는 공식이 여기 유도돼 있어요. 알았죠? 미분하는 공식이 이렇게 유도돼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공식이 거기에 89에 그냥 쭉 연습으로 해서 여기다 넣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외워서 해주라고 나옵니다. 외우셔야 하는데 이 합성함수 미분을 예를 살짝 듭니다. F가로 G라고 하는 것의 EX 이거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합성함수죠? 그럼 이걸 미분하면은 먼저 맨 바깥쪽 껍질에 F 다시 이건 뭐 외워야 돼. 하고 안에 거는 그대로 써줍니다. G의 EX 다음에 곱하기 요거를 미분해서 곱해줘야죠. G 다시의 EX 곱하기 요거를 미분한 거가 2죠. 요렇게까지 해야 답이 돼요. 괄호의 개수만큼 하라고 그랬잖아. 괄호가 여기 한 번 있죠? 두 번 있어요. 그러니까 속미분이 한 번, 또 속이 두 번. 알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게 있어요. F G가로 X제곱 요거 미분하라. F 다시 G의 X제곱 곱하기 요거 미분하면은 G 다시 X제곱 곱하기 요거 미분하면은 2X 아무 생각 없이 또 곱하기 2 이러면 틀려요. 알겠죠? 왜냐면 가로가 두 개잖니? 그럼 두 번 해야 돼. 그럼 속미분 한 번 했죠? 또 속미분 한 번 했죠?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미분하면 2니까 또 곱하면 틀립니다. 괄호의 개수만큼 하는 거야. 괄호의 개수만큼. 괄호의 개수가 두 번 있잖아. 그럼 합성이 두 번 된 거야. 그러니까 속미분이 두 번 나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하다가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 더 하죠. X제곱 더하기 1의 3승에다가 5제곱 요거 미분하라. 그럼 가로가 몇 번 있어요? 두 번 있죠? 속미분이 두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하는 거야. 5가로에 4제곱 써야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의 3승 한 번 속미분 3가로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가로가 두 번이니까 한 번 더 요거 속미분 2x 여기까지 딱 써야 끝나. 여기까지 딱 쓰고 말아야 되는데 또 다항식처럼 2를 또 곱해요. 알았죠? 많이 곱해 이거. 알았어요?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요 가로가 두 번 있다는 건 합성이 두 번 된 거니까 안에가 두 번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틀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니까. 합성함수는 가로의 개수 때문에 한다. 그렇죠? 가로의 개수 때문에 한다. 자, 요거는 속미분이 두 번이죠? 요거는 미적분 2에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한 거야. 안 나오면은 내가 해주겠니? 나오지. 요렇게 말장난하는 거 요새는 안 나오지만 저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89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하나를 넘어갑니다. 97페이지에 고난도 유형 7 있죠? C 91, 92, 93, 94 있습니다. 요거는 별표 치고 알겠죠?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아주 중요하지. 별표치 아주 중요하진 않는데 아주 중요하진 않아. 근데 그냥 알아는 둬라 이거지. 지금은 별표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몰라서 헤매면 이제 큰일 납니다. 알았죠?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91번 하겠습니다. 91번. 잠깐 쉬었다 합시다요. 3초 합시다. 91번. 미국 이거 공식 외우고 있어야 돼. 미국법 공식을 알고 있지? 응? fx는 몇 차인가요? 2차입니다. 알았죠? 왜 2차냐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 되면 2xy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xy가 나온다는 건 얘가 2차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fx를 2차라고 놓고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놓고 뭐 fy도 놓을 수 있겠죠? 다 정리해서 양쪽 비교하면 답입니다. fy도 놓고 fxy x 더하기 y도 그냥 전개한 다음에 여기다 뒤에 대입해서 항등식을 쓰면 답은 나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안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긴 하죠. 안 해요. 두 번째는 항등식이니까 저거는 2차식밖에 없어. 그죠? 다항함수는 2차밖에 없지. 왜냐하면 xy가 나오는 거는. 그래서 2차라고 놓고 다 대입해서 양쪽을 비교해서 찾으셔야 돼. 불편합니다. 그래서 있으나 안 합니다. 고일 수준으로 저렇게 푸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요거를 두 번째는 항등식이니까 x에 0, y에 0을 넣어요. 그러면 f에 0이라고 하는 것은 f에 0 더하기 f에 0에다가 x에도 0, y에도 0 넣으니까 마이너스 0. f0은 0이겠죠? 다음에 요거를 요쪽보다 넘겨주면은 fx 더하기 y 마이너스 fx는 fy에다가 마이너스 2xy가 되고 여기에 y로 나눠져요. 리미트 y가 0으로 갈 적에 이게 y가 h인 셈이야. y가 0으로 갈 때를 넣어주면 얘는 f-x가 되죠. 다음에 얘는 리미트 y가 0으로 갈 적에 y분의 f의 y가 되고 마이너스 요거 약분되니까 2x죠. 여기에 마이너스 f에 0을 넣어주고 마이너스 f에 0을 넣어주죠. 이것도 어차피 0이니까 그럼 얘가 f-0이죠. f-0 마이너스 2x가 돼서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f-0이에요. 근데 f-0이 안 좋네. 그러니까 얘는 미분해가지고 1차니까 원래는 2차였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고 f-0을 주면은 집어넣으면 f-x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 리미트 요게 나온 게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h분의 feh 마이너스 f0 있죠? 요건 2배 해주고 곱하기 2하면 쌤쌤 될까요? 여기 같잖아요. 그럼 얘가 f-0이고 곱하기 2한 값인데 이게 얼마로 주어졌을 거예요? 4. 그러면 f-0은 2네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입니다. 나중에 배우는 게 적분인데 야 미분에서 마이너스 2x 되는 건 얼마니? 마이너스 x 제곱이죠? 미분에서 2 되는 건 얼마야?
2x죠? 끝에는 0이네요. 왜냐면 f형이 0이니까.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긴 2차입니다. 원래 내가 풀면. 첫 번째 방법은 fx 구하였지만 저건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무식해서 저런 방법이 있는 거야. 쓸 일은 없어요. 그죠? 요걸 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필요 없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요건 대칭식이라고 그랬죠? xy 자리를 바꿔도 그 식의 변화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xy를 자리를 바꿔도 변화가 없어. 그 말은 x를 상수로 그냥 보고 y를 변수로 봐도 된다 이 말이야.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얘를 숫자로 보고요. 얘를 미지수로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아까 f형이 0인 건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어진 식을 미분합니다. 그럼 요거 미분하면 f 다시 x 더하기 y네요. 요거는 상수로 봤으니까 미분하면 0이 되죠. 얘를 미지수로 봤으니까 미분하면 f 다시 y입니다. 얘는 상수고 요 y로 미분할 거잖아요. 그러면 y 미분하면 1이죠. 2x입니다. 여기에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은 f 다시 x는 얘가 0 집어넣고 마이너스 2x에다가 f 다시 0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x에다가 f 다시 0이 아까 여기 구해놨죠? 2입니다. 끝. 됐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풀이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알겠죠? 자, 91번. 91번은 이제 3점짜리라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아주 좋아요. 이거 적분에 또 나와요. 그래서 잘 봐주셔야 된다 이게 91번이. 자, 그 다음에는 93번, 94번은 좀 더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이게 4점으로 나오는데 중간 문제에 딱 있어요. 이게 알았죠? 난이도 아주 높은 건 아니야. 근데 쉬운 것도 아니야. 중간에 딱 들어가. 아주 어삼시사라고 합니다. 어려운 3점, 쉬운 4점에 들어가요. 연습해서 이거를 맞춰야 돼요. 알겠죠? 다음 요렇게 되고 자 다음에는 요거는 참고로 설명하는데 그냥 참고입니다. 알았죠? 로피탄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로피탄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건 많이 쓰진 않아요. 대신에 언제 쓰냐?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확인할 때 해요. 그래서 가끔은 쓰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겠습니다. 로피탈의 정리는 어느 거냐?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분의 gx가 있어가지고 얘가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경우에는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미분한 다음에 값을 구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게 로피탈의 정리예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게 야매로 쓸 건데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0분의 0꼴이 되면은 fx에다가 마이너스 f0을 써도 상관없죠. a. 어차피 이게 a 집은 0이니까. 다음에 분자도 gx에서 마이너스 ga.
어차피 a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거기다가 x-a 깔고 여기다가 x-a 깔면 요게 g-a죠? 얘도 g-b죠? f-죠? f-a죠? 따로따로 미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문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x 10승 마이너스 1. 1집어는 분모 0이죠. 여기 집어는 0이야. 그럼 유리한 놈은 인수분해인데 이걸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분모 미분하면 2x, 분자 미분하면 10x 9제곱, 1 집어넣으면 답은 5. 하나 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에다가 3x제곱 더하기 6x 4x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미분해요. 4x 더하기 3 분자 6x 더하기 4 또 미분해 분모 4 분자 1 답은 미분해서 그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로피탈의 의미는 확인만 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문제를 풀고 내가 식을 썼는데 이 식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씁니다. 알았죠? 검사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애초에 자꾸 로피탈을 풀면은 단점이 돼요. 로피탈 잘 안 가르칩니다. 알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로피탈을 알아도 참고 검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로피탈을 가끔 씁니다. 로피탈이 지금까지 이런 영분의 용분이 나왔는데 로피탈로 안 풀리는 문제가 3번 나왔어요. 근데 로피탈 하면 안 돼. 알았죠? 다 지금까지 중에 20년 동안에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값이 미분해도 값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나와 답이. 그럴 때만 안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필요할 때는 써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부분 알고는 있는데 참아야 됩니다. 알았죠? 문제 풀 때 식을 완벽하게 한 것 같은 거 쓰시고 아니면 한 번은 참아야 돼요. 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저것도 간혹 수들이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뭐 1등급 문제 할 때 살짝 씁니다. 알았죠? 맛없냐? 주스 맛없어요? 아,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자, 다음에는요, 어디로 가냐면, 100번 있어요. 100번을 풀어봐 주세요. 100번 있습니다. 극한값 2,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가 존재하면 fx는 미분 가능하다. 아니죠. 절대값이 대표적인 예요. 아니에요. 값은 있을 수 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디귿. 리미트 h가 0으로 갈 적에 h제곱에 fa 더하기 h제곱이 이게 존재하면은 미분 가능하지 아니야. h제곱 있으면 우극한 데이터만 있다는 거야. 우미분계수만. 그 값이 있다고 해서 미분 가능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번에 맞는 것은 기억이에요. 알겠죠? 자, 문제 5번 풀어주세요. 문제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